내가 기존에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분,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분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청약 저축 통장에 납입하는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83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어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이 한도가 10만 원으로 딱 잡혀 있었는데 24년 9월 이후부터는 25만 원. 매달 15만 원씩 더 넣을 수 있잖아요. 높아졌죠. 근데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민간 분양 받는 건 상관없고요. 공공 분양 때문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공 분양에 우리가 당첨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주택. 내가 무주택으로 3년을 유지를 해야 돼요. 3년이 유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이에요. 그래서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가?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공공 분양하는 그런 단지들의 당첨되는 금액 커트라인 있잖아요. 그게 얼마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서울이 궁금하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SH 서울도시공사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그 당첨 커트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봤더니 최근에 마곡 16단지 여기를 공공 분양을 했었거든요. 여기 당첨된 커트라인이 얼마냐면요. 거의 84형 같은 경우는 2,300만 원. 그래서 보통은 뭐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가 공공 분양에 당첨이 되려면 그 납입 인정 금액이 보통 2,300만 원에서 한 2,500만 원. 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금액에 빨리 도달할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내가 이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할 것인가 해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기존에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분,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분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청약 통장에 납입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요. 만약에 이분이 청약 통장에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러면 요즘 당첨 커트라인이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1,500만 원을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1,500만 원은 이제 저희가 25만 원씩 우리가 1년을 하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300만 원이니까 이거를 5년, 내가 5년 정도 납입을 하면요. 이 금액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더 유리한 케이스는 이것보다 내가 납입한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이 2,500을 만들기까지는 500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그쵸? 500을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가 2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해볼 만 하잖아요. 그쵸? 이런 분들은 유리해요. 그냥 청약 통장을 계속 가져가서 최대한 공공 분양을 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납입한 금액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분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25만 원씩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2,500만 원이 되려면 얼마가 걸리냐면요. 매월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2,500만 원을 만들려면요. 10년이 걸리죠. 10년. 그러면 이 10년 동안 나는 무주택 자격 유지를 해야 되고 돈도 계속 모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사실 공공 분양만 바라보면서 이걸 하기보다는요. 그냥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기축 아파트 아니면 뭐 분양권이든 그냥 이런 걸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민간 분양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너무 이 기간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된다는 기회비용이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청약 저축 납입하는 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기존에 내가 계속 열심히 납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이 된다. 1,000만 원 이상 된다라고 하면요. 그런 분들은 이제 25만 원씩 매달 매달 넣으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당첨 커트라인 정도 되는 고 금액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이 너무 적고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당첨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가려면 10 년까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민간 분양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10 년의 시간을 내가 집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기회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좀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치님들에게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